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5일 오후 3시 33분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온 이후에 사람이 다 달라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이 공약을 폐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산하 광화문시대위원회 유홍준 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과 관련한 보안, 비용, 역사성 문제 등을 종합한 검토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네요. 문 대통령은 공약하기를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준비가 마치는 대로 광화문 대통령실에 열겠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붙였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나가기 싫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이유를 만들어서 붙이면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와 같은 산중에 있습니까? 절강 같은 곳에 고립되어 가지고 일반 국민들과 격리되고 민주주의 국가에는 이런 대통령 집무실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배 갖고 왔는 완전히 한복판에 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근거리에 중인환실이 있어야 됩니다. 중인환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현실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인의 장막에 둘러싸이는 것도 한계가 생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내신 분 중에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셨고 박 대통령은 피살되었고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은 나와서 감옥에 갔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라는 공간의 문제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청와대와 같은 공간 그리고 지금 비서실과 같은 조직이 있으면은 반드시 대통령은 국민과 멀어집니다. 민심과 멀어집니다. 우선 충성분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충성분자들은 대통령에게 아부합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 차단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대통령이 현실과 멀어진 공간에서 현실과 멀어진 관념의 세계에서 살면서 이상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비서실이 전횡을 합니다. 대통령을 고립시켜 놓고 대통령을 둘러싸고 득볼 사람들은 청와대 비서실 수석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대통령 만나는 것을 차단하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심기 경호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통령의 몸만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가 안정돼야 되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는 보고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이
국민과 멀어지고 정치권과 멀어지고 그리고 장관들과 멀어집니다. 장관들과 멀어집니다.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관과 멀어집니다. 하루 세 끼를 아마 비서실 사람들하고 밥 먹는 대통령도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일정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비서실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리고 장관들과 만나는 것은 그냥 무슨 보고대회 같은 데서 형식적으로 이야기 듣는 그 정도고 1대1로 장관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서실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심으로부터는 더 멀어지고 현실로부터는 더 왜곡된 정보에 둘러싸인다 이거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면서 담는다고 하더니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연초에 기자회견을 하고 뭐 무슨 계기가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매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매일 기자회견.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죠. 대통령 기자회견은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갖고 바람직한 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이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소통 아닙니까? 소통이란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소통하려는 대상이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가까이 있어야죠. 가까이 있어야죠. 청와대, 완전히 요새 같은 청와대에서 접근이 차단된 곳에서 그리고 비서실로 둘러싸인 곳에서 무슨 소통을 합니까? 대통령과 비서실 사이의 소통이죠.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정보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럼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여의도는 섬 아닙니까? 여의도 가려면 사람이 택시 타고 가야 됩니다. 저것 또한 광화문에 있든지 강남에 있어야 됩니다. 강남 테헤란로 근방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 눈치를 보게 됩니다. 국민이 대통령 눈치를 보면 되겠습니까? 국민이 국회의원 눈치를 보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개혁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 자신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었어야 했습니다. 열었어야 했어요. 열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청와대에서 생활이 편하겠죠. 새소리도 들리고 조금만 걸어가면은 등산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데모대로부터 멀리 있고 국민들 감시받지 않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또 이념적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같은 사람, 가치관이 완전히 같은 하나의 결사체 같은 심하게 말하면은 패거리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둘러싸여 가지고 공간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주 안정을 찾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불행을 예약하게 된다는 역사적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화문 시대를 열었어야 했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었어야 했습니다. 요사이 언론에 주로 나는 문제의 본산지는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무슨 지시를 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정책을 밀어붙였다. 청와대 비서관이 경제부총리와 불화를 했다. 경제부총리가 결정한 것을 청와대 비서관이 뒤집으려고 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불법 사찰을 한 혐의가 있다.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로 무슨 블랙리스트가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문제의 산실이 청와대 비서실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서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된 자기들만의 성역인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서실이 중인환실이 광화문 안에 있으면 그런 장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여러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청와대 비서실은 절대로 이 국정의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수석 비서관이 장관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장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오히려 장관과 대통령 사이의 연락관 역할을 해야 되죠. 세상에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이 장관처럼 행세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은 책임도 안 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권력만 행사하고 책임을 안 집니다, 사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입니다. 비서 아닙니까? 비서. 그런데 지금 비서들의 행동을 보면은 대통령의 대행자 같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 같습니다. 아니, 비서가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까? 대통령 심부름꾼입니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라야 비서가 장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 수석마다 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하면은 이 나라는 도대체 대통령이 유고입니까, 지금? 이것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나오면 해결됩니다. 나오면 해결돼요. 대통령의 몰락은 거의 대부분이 비서실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비서실의 문제는 반 이상이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비롯되었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퇴임한 이후에 아차 내가 실수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감사합니다.